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비록 세리아에서는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최근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도 로마를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도 승리로 이끌면서 무리뉴 감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험은 어디 가지 않는다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무리뉴 감독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버쿠젠과의 준결승 1차전을 앞두고 무리뉴 감독한테 파리 생제르맹 감독 선임설과 관련한 질문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리뉴 감독과 파리 생제르맹 감독설, 그리고 또 이제 나겔스만 및 티아고 무타도 파리 생제르맹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전에도 무리뉴 감독과 파리 생제르맹 연결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한 게 먼저 5월 7일 텔레푸시 사베르 데파르주 기자가 갈티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파리의 꿈은 여전히 지단이지만 무리뉴, 나겔스만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월 8일 기사 때문에 무리뉴의 파리 부임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프랑스에서 상당히 유명한 매체죠. RMC 스포르트에서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이번 여름에 도착할 가능성에 대해 주제 무리뉴의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무리뉴는 파리 생제르맹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큼지막하게 적어놓은 제목이 뭐냐면요, 파리 무리뉴 선임 가속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사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캠포스 단장과 무리뉴는 포르투갈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캠포스 단장은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2004년 포르투, 2010년 인테르를 자랑하는 무리뉴가 다음 시즌 파리를 빛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확신한다. 무리뉴 수행원들은 무리뉴와 캠포스의 직접적인 접촉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캠포스와 무리뉴 에이전트 멘데스 사이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멘데스는 파리에서 뛰고 있는 자이르 에메리, 헤나투 산체스, 비티냐, 다닐로 페레이라, 비차아부의 에이전트기도 하다. 무리뉴는 사적으로 피곤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로마에서의 피곤함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비록 그는 로마에서의 삶을 좋아하고 있고 몇 주 전에 첼시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무리뉴는 그의 야망에 더 가까운 새로운 기반을 찾고 싶어한다. 실제 많은 매체들, 잉글랜드 매체들에서도 첼시가 1차적으로 무리뉴한테 접촉은 했었대요. 본격적으로 감독직 제의를 한 건 아니고 1차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제안하면 받을 생각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는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리뉴가 거절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는 로마에서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한 후 로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잘하기 어려울 것이란 걸 알고 있다. 그가 자리만 있다면 로마를 떠나게 할 클럽은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가 있다. 그는 캠포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캠포스가 감독 선임에 대한 말을 마지막으로 꺼낸다면 이는 무리뉴가 파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아직까지 캠포스 본인의 입에서는 이제 감독 선임과 관련한 말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한다는 거는 감독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미 무리뉴가 선임이 된 상태일 거라는 거죠. 캠포스가 이 얘기를 한다면 말이죠. 다만 무리뉴는 로마와 2024년까지 계약을 체결 중에 있기에 파리는 로마와 논의해야 한다. 게다가 캠포스는 우승 확정 이전까지 감독의 파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의도가 없다. 하지만 갈티아의 관계는 연이은 패배로 악화됐고 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다만 근데 이제 여기에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제목으로 카타르 고위층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고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역사적으로 파리 감독은 종종 도하, 카타르를 얘기하는 거죠. 도하에서 선택된다. 즉 파리 차기 감독이 캠포스 단장이 아닌 파리 생제르맹 보드진들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나이 에메리나 토마스 투헬이 대표적이다. 고위층들은 캠포스 본인이 직접 선택한 갈티에의 실패 이후 다시 캠포스에게 감독 선임을 맡길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카타르에서는 몇 주 동안 티아고 모타 또는 나겔스만과 비공식 논의가 있었다. 이건 이제 7일자 텔레프 기사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뭐 미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만 그들은 만장일치는 아니다. 카타르는 지단을 꿈꾸지만 여전히 상황은 복잡하다. 무리뉴에 대해선 많은 부분들을 체크하겠지만 라커룸과의 궁합과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일부에게는 그의 그런 성격이 선수단을 재결합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뭐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뉴의 이런 다혈질적이고 막 으쌰으쌰하는 성격이 선수단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화합을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캠퍼스 단장이 카타르 고위층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불가능은 아니다. 시즌이 끝날 때 메시의 이탈을 위해 가장 먼저 캠페인을 벌였던 캠퍼스는 마침내 윗선에 들렀다. 아마도 이는 관계가 서먹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나세르 엘켈라이피와의 화해의 시작일 것이다. 엘켈라이피는 현재 그 카타르 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스포츠 일간지 중 가장 유명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그 RMC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5월 8일에 보도를 한 건데요. 인용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뒤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젤로 프리드키니하고 이제 소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로마의 회장인 건데요. 따라서 협상은 무리뉴가 로마에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평온함을 설명할 것이다. 현재 로마가 부상자들도 많고 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여전히 로마 보드진들은 평온하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계속 선수 보강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불만들을 토로를 했는데도 보드진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한된 선수단, 실망스러운 중재,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그의 미팅 요청에 대한 보드진들의 침묵. 이제 모든 건 그의 날카로운 대답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를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면 위대했던 전임 감독들은 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챔피언스 리그를 정복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모든 면에서 더 고요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구단에 대한 무리뉴의 발언에 때때로 실망감을 느꼈던 프리드킨 부부는 파리 생제르맹 회장 알켈라이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바이날둠 이적했을 당시에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 역시 로마와 무리뉴의 결별을 촉진할 수 있다. 무리뉴가 2024년까지 로마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보상금도 받는다. 도덕적, 5월은 모두에게 진실의 달이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무리뉴가 결국 떠난다면 가장 슬픈 건 로마 팬들일 것이다. 실제 로마 팬들이 무리뉴를 거의 우상시하고 있거든요. 유로파리그 준결승 진출했을 때도 로마 팬들이 무리뉴의 이름을 엄청나게 외치고 했었을 정도입니다. 풋볼뉴스 24에서는 프리드킨의 고민, 로마를 떠난 무리뉴의 미래라고 이제 5월 5일자 기사로 올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5월 4일에 있었던 몬차하고의 원정 경기에서 로마가 1대1 무승부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간이 끝나고 추가 시간 5분경에 오른쪽 윙백인 제키 셸릭이 퇴장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강도 높게 심판을 비판을 했어요. 이로 인해 현재 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드킨 회장이 무리뉴의 이때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했던 무리뉴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마이크를 들고 경기에 나갔다. 다 녹음했다. 라커룸을 나온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나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내가 감독 경력에서 만난 최악의 심판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았다. 기술적으로 끔찍하다. 공감 능력도 없고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인식도 없다. 96분에 지쳐서 미끄러진 선수에게 퇴장을 줬다.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도 이제 심판한테 상당히 조금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이 뒤에 말이 이제 조금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요. 안타깝게도 이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다른 클럽들에겐 있지만 우리에겐 없기에 이 역시 로마의 약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거는 유벤투스를 깐 거기도 하고 로마를 깐 거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칼초폴리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초폴리 사건 때 유벤투스 단장이었던 모지가 심판위원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심판 배정에 이제 영향을 줬었거든요.
이거를 꼬집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유벤투스를 디스하는 거기도 하고 이탈리아 축구계를 디스하는 거기도 하고 이탈리아 심판위원회도 디스하는 거기도 하고 거기다가 로마는 그런 힘이 없다. 로마는 약점이 많다. 그 로마까지 디스를 한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5월 10일자에는 뭐 저희가 프랑스 관련 소식들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기자 산티아오나 푼메르카토 기자인 건데요. 산티아오나가 이제 그 푼메르카토 편집장인 세바스티앙 데니스와 합작 기사를 쓴 게 있는데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알켈라이피 회장이 선호하는 감독은 무리뉴와 못하다. 무리뉴는 개인적으로 그가 파리 생제맹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뉴는 파리로 간다면 소피앙 암라바트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현재 피오렌티나 수비형 미드필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의 돌풍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이렇듯 이제 프랑스 쪽에서 무리뉴의 파리 부임설과 관련한 얘기들이 진지하게 나오자, 특히 뭐 에이전트하고는 이미 대화가 다 끝난 상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레버쿠젠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해당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무리뉴 감독은 파리가 날 임명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나? 만약 그들이 나를 찾는다면 연락을 했겠지만 나에게 아직 연락 없는 거 보면 날 찾지 않는 거다 라고 한 건데요. 근데 뭐 이게 프랑스 언론 보도들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프랑스 언론들도 다들 얘기한 게 무리뉴의 에이전트와 대화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무리뉴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무리뉴한테 전화 걸지 않은 거는 팩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제타도 곧바로 이제 하루 뒤에 무리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맞다. 무리뉴는 현재 유로파리그 4강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뉴의 에이전트들이 파리와 계속 논의 중이다. 시즌이 끝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유혹이다. 무리뉴의 새로운 집착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부다페스트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물론 무리뉴 감독의 로마 잔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로마에서 컨퍼런스 리그 우승하고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그러면 유로파리그 우승 자격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전대미문의 일인 거거든요. 한 구단에서 그것도 3시즌 연속 단계별로 유럽 대항전을 정복하는 거. 이거는 뭐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현재 프리드킨 회장과 무리뉴의 관계가 냉각 상태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파리 생제르맹은 갈티에 감독을 경질하고 무리뉴 감독이나 나겔스만이나 이제 티아고 모타 같은 감독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가? 뭐 이건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요. 현재 파리는 아직 뭐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리그에서 6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그 카타르가 파리 생제맹을 인수한 2011-12 시즌 이래로 최다패 2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최다패는 2020-21 시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기록했던 28패였습니다. 괜히 포체티노가 파리에서 경질된 게 아닌 거죠. 물론 뭐 경질된 건 우승을 차지한 다음 시즌에 경질되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갈티에 감독 체제에서 쿠프 드 프랑스 FA컵이죠. 여기서 뭐 16강전에 마르세유한테 1대2로 패하면서 조기 광탈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바이에른과의 16강전에서 이전 전패를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조기 탈락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티에 감독은 물론 가족들까지 현재 그 파리 생제르맹 울트라스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티에 감독은 경찰 쪽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상태죠.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무리뉴 감독이 매력적인 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유럽 대항전의 사나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파리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인 거잖아요.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에서 2003년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2004년 포르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0년 인테르에서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또 당시엔 세리에아와 코파 이탈리아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트래블이라는 대위협을 달성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17년엔 맨유 감독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지난 시즌엔 로마에서 컨퍼런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시즌 현재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올랐고 레버쿠젠과의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죠.
유럽 대항전 우승만 5회를 자랑하고 있는 무리뉴입니다. 그리고 무리뉴는 토너먼트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보면은 준결승 진출 8회로 과르디올라, 안첼로티 9회에 이어서 3위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요. 유에파컵과 유로파리그 그리고 또 이제 컨퍼런스 리그까지 합치면은 11회로 최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르투에서 유에파컵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맨유에서 유로파리그 있고요. 지난 시즌 로마에서 컨퍼런스 리그 있고 또 이번에 유로파리그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엔 티아고 모타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아고 모타는 뭐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제노아, 인테르, 파리 생제르맹 등에서 선수 경력을 이어왔던 걸로 유명한데요.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워낙 유명 선수였으니까요. 특히 무리뉴 감독과 함께 인테르 트래블을 쥐어기도 했었죠. 그리고 선수 경력의 마지막을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2018-19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19세 이하 감독직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즉 파리 입장에선 본인들이 키워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티아고 모타가 2019년 이탈리아 프로 라이센스 과정을 밟았고요. 그 과정에서 2020년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었고요. 당시에 그 110점 만점에 108점으로 107점인 피를로를 제치고 수석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272 포메이션이 축구의 미래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272 하면은 11명이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골키퍼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미드필드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센터백 2명과 골키퍼 포함 미드필더 7명 그리고 공격수 2명 이 포메이션이 축구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파격적인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했으나 문제는 감독 커리어 처음이었던 제노아에서 10경기 2승 3무 5패에 그치면서 조기 경질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티아고 모타의 전술은 만화 전술이다 이런 조금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2021 시즌 스페치아 감독을 맡으면서 물론 뭐 성적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에요. 16위로 간신히 잔류를 했었는데 그래도 스페치아가 2020-21 시즌에 처음 승격한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잔류만으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2022년 1월에는 세리에 이달의 감독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 볼리오냐 감독을 맡으면서 지난 시즌 13위였던 팀을 10위로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2월에는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세리에 이달의 감독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나겔스만은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뭐 나겔스만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자면요. 나겔스만이 챔피언스 리그 승률이 6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뉴가 53%입니다. 즉 챔피언스 리그 승률은 나겔스만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리뉴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당 승점이 1.83점인데 나겔스만은 1.95점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당 승점도 나겔스만이 무리뉴보다 더 높은 거죠. 처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던 호펜하임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나 2019-20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엔 바이에른 뮌헨에서 8강에서 탈락하긴 했지만은 이번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8전 전승을 달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질이 되면서 맨시티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은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바이에른이 나섰고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었죠. 나겔스만은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 역대 최연소 감독이라는 기록과 최연소 토너먼트 감독, 최연소 8강 감독, 최연소 준결승 감독이라는 기록들도 차례대로 깨나갔던 인물입니다. 다만 나겔스만 같은 경우는 현재 토트넘도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파리 생제르맹도 나겔스만과 미팅 중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나겔스만을 1픽으로 뽑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만약에 시간을 끈다면은 나겔스만이 파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은 현 시점에서는 나겔스만보다는 무리뉴를 더 선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